국토교통부는 9일 여의도 콜레드 호텔에서 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파라과이 공공사업통신부 장관이 파라과이 인프라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철도 등 인프라 건설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순시온 경전철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 파라과이 철도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한국 파라과이 간 양해각서 체결에 이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과 파라과이 철도공사 사장은 아순시온 철도 사업의 세부 절차 및 기간별 역할을 규정하는 파라과이 아순시온 경전철 사업개발협약서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제반 조건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아순시온 경전철 사업은 파라과이 수도인 아순시온과 외곽 읍바까라이에 있는 도시철도를 투자 개발형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파라과이 정부는 현재 시설이 낙후되어 운영 중지 상태인 아순시온 철도의 시설 부지에 현대적인 경전철 도시철도를 건설해 아순시온 일대의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활성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해 8월 국토부, 외교부, 국가철도공단, 민간건설기업 등으로 구성된 우리 민간합동대표단은 파라과이를 방문해 아순시온 철도사업 개발 구상에 나섰습니다. 파라과이의 요청에 따라 KIND는 아순시온 철도사업 타당성 조사 영역을 수행해 총 사업비 약 5억 달러, 연장 43km, 역사 7개, 차량기지 1개를 건설하는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KIND는 지난 5월 현재 보고회를 통해 타당성 조사 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아순시온 철도 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이번 양국 인프라 분야 협력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토부 오성익 해외건설 정책과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한국 파라과이 인프라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아울러 우리 기업이 해외 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개선에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파라과이 철도 소식은 스위스 매체에서도 보도하고 나섰는데요. 스위스 매체는 한국 정부가 파라과이에서 이뤄지는 역사상 첫 철도 건설을 위해 대표단을 급파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위스 매체는 한국의 철도 기술팀이 파라과이의 역사상 첫 철도망 구축을 위해 파라과이를 방문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이 또다시 밀린 거냐며 일본 내부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파라과이는 우리의 중점 공적개발 원조 대상국으로 보건, 교통,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ODA 협력으로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파라과이 인프라 건설에 적극 참여할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사업이 바로 아순시온 경전철 사업인 것입니다. 아순시온 경전철은 수도 아순시온과 외곽 읍바까라이를 연결하는 5억 불 규모의 토지개발형 도시철도 건설 사업으로 파라과이의 수건 사업이기도 합니다. 파라과이는 중남미 최초로 철도가 부설된 국가이지만 현재는 일부 화물선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철도 운영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파라과이 정부는 철도 재건의 첫걸음으로 아순시온 경전철을 건설해 수도권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살로몬 상원의장은 이번 방한 기간 동안 정부와 의회, 관계기관과 기업들을 방문하고 주요 인사들을 만나 협의하는 등 결실과 보람이 컸다며 고속철, 경전철, 무선트램 등 다양한 한국의 철도 시설을 견학 체험하며 선진 기술에 크게 감탄했다고 말했습니다. 빈스 공공사업교통부 장관은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투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중남미 4개국과 추진 중인 한메르코스르 무역협정이 타결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살로몬 상원의장은 귀국 후 대통령과 정부의 한국의 의지를 전달하겠다고 전했고 의회 차원에서도 친선협회 등 각국과의 채널을 통해 FTA 협상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이면 우리나라와 수교 60주년이 되는 파라과이는 남미 최초로 한국의 농업 이민을 받아들인 나라이며 남미에서 세 번째로 큰 한인 사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국과 파라과이 양국 간 철도 사업을 들은 파라과이 국민들은 환호하고 있는데요. 파라과이 국민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메트로버스 사업은 정치인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이 사업은 제대로 끝났으면 좋겠다. 만약 한국인들이 이 사업을 맡게 된다면 끝낼 가능성이 매우 높지. 그것도 단기간에. 만약 한국인들이 직접 온다면 그들이 규칙을 정하고 돈을 아주 잘 관리해 줄 거야. 당연히 공사기간도 준수하겠지. 이건 정말 좋은 소식이네. 현실이 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지 않길 바래. 한국인들에게 모든 행정과 지휘권을 맡겨야 돼. 아니면 정부가 다 망칠 거야. 한국인들이 한다면 믿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야. 한국인들이 직접 온다면 공사가 빨리 끝나겠지만 파라과이 엔지니어들이 쓴다면 돈만 세고 절대 끝나지 못할 거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좋은 이미지로 생각하는지 느낄 수 있는 반응입니다. 한편 이 철도 사업은 두 단계로 나뉘어서 진행되었는데요.
있는데요. 먼저 1단계 사업은 3억 2천만 달러를 들여 수도인 아순시온과 루케를 연결하는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사상 첫 철도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 파라과이는 다른 어떤 국가들을 제치고 한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파라과이의 이러한 선택은 한국의 철도 기술이 뛰어난 이유도 있지만 한국은 지금까지 파라과이의 위기 때마다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항공 정비 인력 양성과 영농 개선을 비롯해 파라과이의 보건 환경 개선 사업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는 다양한 지원을 해왔습니다. 결국 파라과이는 우리나라의 선행을 잊지 않고 일본, 중국이 아닌 한국과 철도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파라과이와 같은 이집트도 한국과 협력을 하고 나섰습니다. 6일 사업부에 따르면 한국과 이집트의 교역 규모는 올해 6월 기준 10억 5천만 달러로 전 세계 국가 중 52에 해당합니다.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라이베리아에 이어 4번째 규모입니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합성 수지, 평판 디스플레이 센서, 철강판 등입니다. 석유 제품과 식물성 물질, 천연가스 등이 주요 수입품입니다. 양국은 회담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건설, 플랜트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를 넘어 보건, 비대면 소비재, 과학기술과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한구 본부장은 현재 글로벌 경제체제는 코로나 이후 급격한 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효과적인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는 백신, 의약품,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물류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수에즈 운하는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대표적인 국제항으로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수에즈 운하를 통한 원활한 해상 운송 물류망 유지와 발전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가메아 장관은 한국이 그동안 교통, 인프라 건설, 경제발전 경험 공유 등을 통해 이집트 경제 발전을 위해 기여해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고 양국 기업 간 투자와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한국과 이집트가 무역협정 추진 시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 간 최초의 FTA로서 한국 기업의 이집트 진출 확대와 양국 간 교역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아프리카 무역에 물꼬를 트자 일본은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현재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개발될 신세계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아프리카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을 포함한 개도국에서 모바일 서비스가 보편화되며 모바일 금융, 전자상거래, OTT 서비스 시장 규모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성장 중입니다. 또한 남아공, 나이지리아, 이집트, 케냐 등을 중심으로 모바일 서비스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물류, 통신, 농업, 보건,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ICT를 활용한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장점은 반도체와 통신시설, IT 및 AI를 활용하면 경제적으로 더할 나위 없는 시장인 것입니다. 더불어 코로나 사태로 대면 서비스가 제한되며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전자상거래의 중요성 또한 높아졌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누가 선점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이집트와의 협력으로 선점하게 되자 일본이 불안에 떨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으로 아프리카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축소되고 한국의 영향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 일본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한국의 특성인 정이 결국 한국에 득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세계 각국에 인정받고 더 높게 날아오를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혹시 광고 하나 해도 될까요? 내일 상승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꼭 클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